바뀌고 있었습니다. 네. 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인 2024년 11월 9일경에 그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대통령 윤석열도 합류해서 그 자리에서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하는 등 비상계엄 준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31항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에이펙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귀국 중이던 2024년 11월 20일 경에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통령실 방문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1일경 피고인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들먹이며 김여정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사적 복수심만 불태우는 정치 언제까지 하실 건가 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민주당의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 추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 조국혁 신당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추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논의한 기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원내에서 대표가 하신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지금 그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의 갈등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도 회복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당대표는 배제한 채 피고인하고만 논의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원내대표의 역할이 그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당대표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다는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네. 33항입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 시 2024년 12월 3일 김포에서 지지자 모임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21시 17분경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고 22시경 대통령실로 들어왔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해서 그때 처음 비상계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그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음된 상태였던 거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저는 또 4시에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귀가 도중에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인지 또 뭐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시간대별로 정확히 기억 못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하고 우리 몇몇 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그 계엄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대통령의 직접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는 제가 충격적이 돼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1시 43분경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고 22시 09분경 대접견실에 잠시 들렀다가 22시 10분경 집무실로 들어가서 22시 24분경까지 약 14분 동안 집무실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집무실에서는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있었나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몇몇 수석들이 들과 함께 있었다. 또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셨는지 전후 관계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설득하지 말라, 뭐 설명하지 말라. 정확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 비서실장이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하는 뉘앙스로 수십만 명이 아마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하시라고 그럽니까 하고 강한 어조로 비서실장이 만류했던 기억이 그것만 저는 명확히 합니다. 네. 자, 증인은 헌법과 개헌법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전국이 안정되고 뭐 여러 언론에서도 다 지적되고 뭐 그렇게 알았지. 그 당시에는 저 자신이 우선 술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너무나 큰 충격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지. 이게 무슨 뭐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상 삭감 등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당시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업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저는 그 당시에는 무슨 담화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주목하지 않았고요. TV에서 바로 계엄군이 헬기가 국회에 도착한다든지 아니면은 국회 경내가 아니고 건물 내로 일부 계엄군이 유리 깨고 들어간다든지 막 소요 사태가 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큰일 났지만 이제 상상 이상이다 그런 거가 더 많았습니다. 일단 37항 생략하겠습니다. 38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거번호 순번 1343번 기록 22,314쪽 2024년 12월 3일자 홍철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2024년 12월 3일 22시 15분경 한동훈 당대표로부터 수석님 무슨 상황인가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2시 23분경 비상사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내용이죠? 라고 하자 22시 24분경 최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 한동훈 당대표가 예상 관련인가요? 이게 뭡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한동훈 당대표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맞지요? 예. 자, 증인은 특검 조사 시에 한동훈 당대표에게 비상사태입니다. 최악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 큰일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가 만취 상태였는데 당대표의 그 메시지에까지도 제가 묵묵부답할 수는 없어서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축약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문자 메시지 나와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최악. 이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보내신 거예요? 비상계엄이 예, 이미 이제 계엄하시겠다고 예. 말씀을 한 걸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뭐 비상사태죠. 국가 비상사태죠.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건 최악이다. 좀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러면 40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지난번 특검을 조사하실 때는 대통령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진술하기도 했고 방금 또 최악이다. 네. 비상계엄은 최악이다 라고 아까 이렇게 의미부여하셨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뭐 역사에서 다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그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제가 검사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영화 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대내적으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지를 그냥 막연하게나마 전율이 올 정도로 제가 상식적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추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인은 그런 과거에 그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도 특별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또 옛날처럼 그런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최악이다, 비상사태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79년도, 80년도, 81년도에 해병대 계엄군을 나갔습니다. 제 현역 해병대 복무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계엄과 계엄군에 대해서 제가 몸으로 느꼈던 그 과거의 제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엄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뭐 어떤 의미인지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물론 국회의원도 했지만은 그 뭐 개별법에 대해서 또 헌법에 대해서 따져볼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술까지 먹었기 때문에 더 저한테는 그냥 아예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 말고 당시에 증인께서는 이제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요. 그곳에서 뭐 대규모 간첩단이 뭐 발생했다, 내지는 국지 도발이 일어났다, 뭐 이런 뭐 교전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도 못 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난 사람이 그날 밤엔 별로 없었습니다. 초기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는 제가 제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상황 TV로다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1항입니다. 증인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한동훈 당대표와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한동훈 당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약 1분 54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한 것인가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제 전화기는 거의 폭주 상태였었습니다.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잘 안 받았고 나중에 보니까인가 하여튼 그래서 당대표 전화길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관련해서 그 특검 조사 때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뭐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발표를 마친 직후이기 때문에 제게 전화해서 계엄 선포 이유나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대통령을 만류하였으나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것 같고 여기도 난리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등의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얘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게 있거든요. 이런 진술은 맞습니다. 그때 하여튼 제가 검사님이 자꾸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말씀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스스로도 뭐 대화를 했다면 그런 대화겠지 싶어서 아마 그렇게 진술했을 것 같습니다. 명확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2항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증인과의 통화를 종료하고 약 4분 후인 22시 36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라는 입장을 국민의힘 공보실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입장이 22시 46분경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증인이 직접 목격한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도 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비상계엄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신속하게 계엄 반대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런 일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당대표가 거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런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했다는 내용은 그 당시에 인식하셨죠, 증인도? 예, 그때 TV에 당시에 나왔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 일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의 이러한 그 입장 발표가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진술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 증인께서 봤을 때 한동훈 당대표가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너무 성급했는지 뭐 같은 취지로 증인도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 발표가 성급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는데요. 저는 뭐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은 어, 그 계엄이 오래 유지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국회가 한시인가 뭐 하여튼 그 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것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에서 한 대표를 비롯해서 10여 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표결해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거는 제 기억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가 그 계엄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증인은 예. 뭐 별달리 뭐 너무 성급했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뭐 그때 당시 상황은 저도 TV에서 그 계엄군이 국회 청사내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저도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4방입니다. 증인 통화 내역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전인 2024년 12월 3일 21시 45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약 1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어떤 통화를 하신 건가요? 잘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때 특검 조사 때는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담화문 발표를 한다고 하니 어떤 발표인지 물어보는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었거든요. 정확치 않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그 진술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하여튼 추 대표는 궁금하니까 전화를 했을 거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복귀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전혀 뭐 몰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서로 간에 무슨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44강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56분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와서 3분 23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신 건가요? 저 그 기억이 없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통화 내역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